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해볼 주제는 어떤 IoT 제품을 기획해야 B2C 시장에서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입니다. 본 발표에 사용된 자료들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인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은 목표 대비로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시장 성공이란 각 기업이 가진 목표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장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방이나 거실에서 사무 환경에 이르기까지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것에서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항상 사용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제품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경쟁에서 밀려나는 경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판매대에 진열되지 못하는 제품은 경쟁을 할 수가 없고 창고에 계속 쌓여 있다가 반품됩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여서 앱스토어 첫 화면에 걸리고 일정 기간 내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첫 화면에 걸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판매대에 진열되기 위한 조건은 세세하게 따지자면 끝이 없지만 오늘은 스타트업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너무 새로운 제품을 추구한 나머지 유통사 상품 분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통사가 어느 코너에 진열을 할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매장 직원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장 직원이 설명하기 어려운 난해한 제품은 진열대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장 직원은 고급형, 일반형, 보급형과 같이 세그먼트 비교를 하며 제품을 설명하기 때문에 세그먼트 구분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셔야 판매대에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새로운 제품이라도 이미 일상화가 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제품들과 비슷하게 취급할 수 있어야 시장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제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제품은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신제품이라고만 생각했지 새로운 분류라고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컨셉, UI, 기능 모두 전에 봤던 것과 비교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달랐지만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새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품은 누구나 아는 척 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졌고 시장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 제품이 새롭다는 것이 인식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자신이 알던 것과 비교 가능해야 사용자가 생겨나고 사용자가 생겨나야 새롭다는 인식도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매대가 문제라면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세계 어딘가에는 내 제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선 매장 직원이 세그먼트 비교를 하는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우리는 사물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을 가진 물건들을 묶어서 유형화하고 추상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화되면 이 물건은 이런 것이다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된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런 것을 멘탈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멘탈 모델은 UX 디자인 용어인데요. 분류, 용도, 사용법, 효용, 사용층 등에 대한 패턴화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한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세그먼트 비교는 바로 이러한 고객의 멘탈 모델과 상품을 매칭해주는 행위입니다. 멘탈 모델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상품 분류에 맞지 않는 제품은 검색 엔진이나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매칭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즉 판매대라는 것은 매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머릿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해야 하고 시장에 진입하려면 기존 상품 분류와 세그먼트에 들어가야 되고 기존 상품 분류와 세그먼트에 들어가려면 먼저 대중에게 멘탈 모델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IoT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IoT 생태계는 표준화 과정 중에 있고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B2B, B2G 시장에 있으며 B2C 시장에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기존 제품에 IoT 기능을 추가하는 제조사가 있습니다. IoT라는 분야에 대한 통신사의 멘탈 모델은 신규 통신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IoT 제품들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단말입니다. 반면 기존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 요인입니다. 뜻밖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IoT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매출이 더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는데 기능을 빼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제조사 입장에서 IoT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을 개발하건 간에 연구 개발은 하게 되어 있으니 의뢰이 해야 할 일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용자에게는 IoT에 대한 멘탈 모델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미러를 예로 들자면 하나로 정리된 멘탈 모델이 없기 때문에 기능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는 경쟁 상대가 계속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겠죠? IoT라는 키워드는 그 자체가 제조자 입장의 관심사입니다. 이렇다 보니 B2C에서 B2B로 선회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IoT는 산업용이나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도 B2B, B2G를 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정답은 없겠지만 그 분야의 전망이 좋은 것과 내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시장 규모적으로나 선도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후발주자가 쉽게 적응하고 따라붙을 수 있는 분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B2B, B2G 시장은 사업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B2C 제품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B2C 제품 기획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이런 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멘탈 모델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B2C 시장 진입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IoT를 떠나서 먼저 시장에 쉽게 받아들여지는 제품은 어떻게 기획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첫째로, 사람을 관찰해서 기획한 제품은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보시는 음료 용기는 제품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환경에 어울리도록 디자인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외출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스타일을 통일시키는 것을 관찰하여 제품을 기획한 결과입니다. 이 애견 가구도 제품이 놓여지는 인테리어 환경에 어울리도록 디자인하여 성공한 사례로서 집안 환경과 어울리는 애견용품을 원하는 애견인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제품을 기획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관찰하여 기획한 제품들의 공통된 특징은 IoT처럼 사용자에게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널리 보급된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방법론들이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기술 트렌드에 맞는 제품은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주변 기기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는데, 스마트폰에 물리적으로 분리 결합하는 컨셉과 같이 기술 트렌드에 역행하는 제품을 내놓으면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8K가 나온 다음에는 4K가 유행하지 않고 다시 작은 화면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술은 일방통행입니다. 흐름이 넘어간 기술로는 시장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IoT 제품들도 현재 시점에 표준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를 연구하여 기획한 제품은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경쟁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동종업계 벤치마킹이지만 사용자의 사용환경 연구를 위해서 이종업계를 벤치마킹하기도 합니다. 경쟁사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리 회사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들이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일을 조사하며 그들이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경쟁사 연구가 유용한 진짜 이유는 바로 경쟁사 제품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사용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제품 경험과 동일한 맥락에서 제품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기술, 기업 연구 중에서 IoT 제품 기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쟁사 연구입니다. IoT 제품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기들과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사용자는 서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자신이 구매한 제품은 연속선상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사용 환경과 사용 경험을 이루고 있는 다른 기업 제품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해야 사용자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기업 제품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M2M 통신이 가능하다,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 외관 측면에서 잘 어울리는 제품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되고, 특정한 사용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가서 일체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이미 널리 보급된 타사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B2C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의 사용 환경과 사용 경험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생해서 대중에게 멘탈 모델을 심어 놓으면 실제 이득은 남이 챙길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IoT B2C 분야는 사용자가 각자의 사용 환경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제품들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제품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을 연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나올 제품은 왜 연구하지? 그것은 홍보 때문이기도 하고 신제품 발표에 맞춰서 컨셉을 제시해야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제품 발표 이후에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사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제품은 어떻게 연구할까요? 그것은 연구하려는 기업 출신 인력을 영입하는 방법과 해당 기업이 대외 공개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업은 최근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고 분쟁을 중지했으며 피트니스, 스포츠 분야 사용 시나리오가 포함된 특허와 IoT 관련 상표들을 공개하거나 등록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 기업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소모를 줄이고 있고 헬스케어, 피트니스, 스포츠 분야의 사용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웨어러블 기기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기업은 최근 사업 확장을 발표한 부분도 있고 철수를 결정한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준비 중인 것들을 짐작하게 할 만한 자료는 없었지만 이 회사 제품과 연동되는 기능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참조할 만한 특허를 한 건 정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회사는 여러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새로운 사용 시나리오를 먼저 제안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대외 공개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추정하는 일은 조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정보들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방대하므로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사점 노출을 위해 매일, 매주, 매월 꾸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므로 이를 모니터링 활동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어떤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른데요. 다른 기업에게 부품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 파트너가 아닌 경쟁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고 생산 기술이나 원가 절감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파트너 회사의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파트너 회사가 기획하고 있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타사가 준비 중인 제품은 대외 공개된 정보들을 조합하여 추정하며 이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B2C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제품을 기획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